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산타랠리가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억눌렸던 에너지가 폭발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4분기는요. 더 좋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내년 상반기는 내년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또 재미난 그림을 먼저 보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가 $100일 때와 테슬라가 $260일 때, 자, 이 창구, $100 창구에 사람들이 오는 거 보세요. 한 명 딸랑 서 있고요. 테슬라가 $260에 이르게 되자 지금 뭐 260, 270 찍고 있는데 또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몰려 있습니다. 저 뒤에 지금 $260 창구 안 보세요. 오른쪽 거요.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남녀노소가 다 몰려 있습니다. 제 채널도요. 10대부터 20대, 30대, 뭐 40대, 50대, 60대 다 몰려 있는데 뭐 남녀노소가 테슬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260대가 딱 되니까요. 테슬라 주가가 이번에 22%뭐 계속 연일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다시 테슬라 사도 되냐라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항상 있었던 반복된 이 소위 현상이죠. 이미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테슬라 투자해온 분들, 제 채널의 또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260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데 $100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0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이 팔이 날리죠, 있죠. 이게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못 버는 사람과 버는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지점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사실 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 테슬라의 고점에 물렸다. 뭐 테슬라가 고점에 물려서 이건 뭐 다 팔아야 된다. 테슬라는 썩을 주식이다. 테슬라는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테슬라가 정말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100대, 사실 2년 전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2년 전에 22년도, 23년도 넘어갈 때 모두가 다 팔고 떠나려고 할 때 막 그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이거 정말 어렵지만 사자의 심장이 필요한 때라고. 그때는 어땠습니까? $100 초반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도 $100 초반, 테슬라도 $100 초반 떨어졌을 때, 예.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사람들은요, 더 공포감을 주거든요. $75까지 떨어진다. 이 공매도들은요, 뭐 거의 $25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지배적이 되는 거죠. 이 공포 분위기가요. 근데 사실 그때쯤 되면요, 사람들이 못 사요. 오히려 불평불만 욕하기 바쁘죠. 근데 기회는 그때가 정말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욕심을 낼 때보다는요, 오히려 남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기회인데 그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대 있었지 않습니까? $170대까지 떨어지고, 작년에도 그 어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170, 180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 그리고, 사실 굉장히 테슬라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있죠. 올해 1분기가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가 마진이 가장 밑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주가가 한 $170대까지 떨어지고, 근데 사실은 $100 초반을 지나온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이 정도면 버티지. 왜냐하면 $100 초반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70, $180 때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기회인 거죠. 지금 보면요, $170 떨어진 거, $160까지 떨어진 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왜냐면요, 언론들과 막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테슬라는 끝이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고등어 있지 않습니까? 뭐 민머리 고등어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도 와가지고 테슬라 이제 망한다고, 뭐 4680 안 된다고 그러고, 대놓고 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4680 안 돼 이러지 않습니까? 뭐가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다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디스카운트, 얼마 전에 또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짐 크레이머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나보고 테슬라를 사라고 한다면 이 디스카운트 된 가격, 지금이 너무 싼 가격인데 지금 사라 그러면 I'll do it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디스카운트가 이미 옛날에 $100 때, $160 때 다 왔는데 그때는 안 사고 지금 보고 디스카운트래요. 맞아요. 지금 $260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에요. 왜냐? whole new story거든요. 완전 새로운 챕터거든요. 지금 테슬라가요, 이 완전 대변혁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요, 지금도 싼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싼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하다가 이때 들어왔는데 또 가다가 며칠 뒤에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반응들이 또 고점에 물렸네. 정 교수가 또 우리를 또 사기쳤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다가 또 악재가 나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고점 아니에요. 결국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면요, $300, $400, $500, $600, $1000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만 보세요. 이 그림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막 이 미친 듯이 주가가 랠리를 보이고 상승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신다면 항상 다음에도 계속 투자를 할 때에 떨어져 주거나 했을 때는요, 계속 사모아야 돼요. 근데 막상 또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주변의 분위기가요, 이거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때가 되면 리마인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월가의 또 전설인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10년 이상 들고 갈 주식이 아니면 그냥 당장 팔아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정도는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 미래가 보인다. 미래를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테슬라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2030년을 딱 설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10년을 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설적인 인물들의 명언들을 꼭 리마인드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꼭 단타 치면서 한국적으로 뭐 차트 분석에서 음봉, 양봉, 그 제일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 쌍봉이니 음봉이니 W자니 역더블, 그게 여러분 피터 린치나 뭐 이 월가의 내로라는 사람들이 이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차트 놀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냥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기업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매일 보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테슬라 소식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매크로 상황이나 또 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또 정보가 될 텐데요. 자, 이 그림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요, Magnificent Seven을 중심으로 해서 The Past $1 trillion, 그러니까 1조 달러라고 하는 천조 원 기업이죠. 우리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국방비를 1000조 원씩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자, 지금 이 1조 달러라고 하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 과거에는요, 이런 숫자에 이룰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업이 1조 달러가 되냐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국방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이즈로 기업들이 갈 수가 있을까 상상을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1조 달러라는 것이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1조 달러에 이르는데 기업이 시작하고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부터 기업 상장 이후에 얼마 만에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위에 메타가 가장 빨랐습니다. 9년 만에, 맨 위에 메타 있죠. 9년 만에 이 1조 달러에 1 트릴리언 달러를 터치다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였어요. 테슬라는 11년 만에, 물론 정확히 말하면 11년 6개월이죠. 11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해버립니다. 물론 지금 살짝 이제 못 미쳤죠. 많이 떨어져 있다가 지금 뭐 급하게 오르면서 이제 1조 달러에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보세요. 15년이 걸립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도요, 1조 달러를 찍는데 15년이나 걸렸고요. 그리고 점점 내려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아마존도 무려 21년이 걸렸습니다. 1조 달러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엔비디아 보세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금 넘사벽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1조 달러 찍는데 2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이제 애플을 따라잡니 안 잡니 시가총액 1위도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가 24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가장 느린 쪽에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33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33년이요. 그럼 애플은요? 애플은 무려 37년이죠. 물론 애플은 이제 이전 옛날까지 다 합쳐서 이제 그런 건데, 어찌됐건 애플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나올 때 완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역전하고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1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 9년, 보통 한 10년 이상 다 걸린 거예요. 10년에서 20년 혹은 30년까지 걸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얻어야 됩니다. 자, 일단 첫째는 뭐냐면요, 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가고 3조 달러 가고 4조 달러 가고, 지금 시가총액 1위는 이 애플이거든요. 그리고 2등이 지금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애플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를 찍냐 안 찍냐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애플을 예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1조 달러 이르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자, 이 사실 1조 달러 찍을 때가 언제냐면요,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찍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박수를 받고, 역시 애플이다 하면서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거든요. 그런데 1조 달러까지는 거의 30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 다음 2조 달러 가는 데는요,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2조 달러를 찍어버려요. 여러분, 2020년도. 그때가 바로 코로나가 덮치고 이제 막 주가가 급등할 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몇 개월 정도 굉장히 다운돼 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18년도에 1조 달러, 20년도에 2조 달러니까 2년이 걸렸어요. 1조 달러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여기서 두 배로 뛰는 2조 달러까지 가는 데는요, 불과 2년밖에 안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3조 달러 찍는데도 사실 2023년도에 찍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채 안 돼서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좀 넘어가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3조 달러는 옛날에 꿈의 숫자였어요. 어떻게 한 회사가 3조 달러로 찍지? 미국 국방비가 1,000조 원인데 그 3배를 찍는다는 게 그건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한 기업이 3조 달러를 23년도에 찍어버리고요. 지금 3.5를 돌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23년도에 3조 찍고 지금 이제 24년도인데 1년이 안 되면 내년 되면 4조 달러? 올해 말이나 내년쯤이면요, 내년에 충분히 4조 달러도 가능하겠죠. 엔비디아도 내년에 4조 달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항상 그런 겁니다. 1조 달러까지는 어렵지만요, 2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갈 때는 더 빨라져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4조 달러라고 하는 거, 4천조 원 기업이라는 건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니까 더 빨리 늘고 있는데요.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5조 달러, 6조 달러, 7조 달러, 8조 달러 가는 게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2년 만에도 1조씩 늘어나 버리거든요. 1조 달러씩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분 중에 테슬라가 이 돈나무 누나가 2029년이나 30년도에 2,600달러 찍을 거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베이스거든요. 2,600달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가 한 1,500달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으면 이제 더 많이 가는 거죠. 5,000 더 넘어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2,600이면요, 지금 260달러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10배가 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800조 원 기업에서 800에서 넘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배면요 8트릴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거의 4조 달러가 되고 있는데 8조 달러면 여기서 2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 5년 뒤에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가고 2조에서 3조 달러 가고, 이건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몇 년, 1년, 2년 이렇게 되면 혁신만 있고 투자금이 몰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10배로 간다는 게 하나도 그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개인 투자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항상 1억을 모으기까지가 힘들어요. 1억 원을요. 1억 원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억까지 모으는 게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보통 월급쟁이들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1억에서 10억을 가는 건 더 쉬워요, 오히려.
1억에서 10억 가는 거는 훨씬 더 쉽고요. 또 10억에서 그 다음에 20억 가는 것도 점점 쉬워지고 그러면서 100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억까지 초반에 이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자산을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면서 하다 보면요, 점점 돈 단위가 커지면서 한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눈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 눈덩이가 커져 가지고 돈이 더 크게 불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나 이런 좋은 주식을 사서 결국 길게 보유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계속 그게 붙으면서 복리가 붙으면서 어마무시하게 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부는 거죠. 지금 내 눈덩이가 작은데, 내 자금이, 내 돈이 작은데 그게 크게 불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큰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서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는 1억 버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정말 1억은 하루아침에도 벌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 미국 주식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투자할 때요, 한국 주식이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한국은 정말 메이저 뭐 삼성이나 이런 몇 개 정도 뭐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지, 결국 투자할 때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기업들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이 기업들 보면요, 지금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지금 아람코 있죠, 사우디. 그러니까 기름 파는, 그건 뭐 국영 회사잖아요. 개인 회사도 아니고. 그런 회사는 뭐 회사도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사우디에 있는 기름 가지고 파는데 그게 다 자기들 건데 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람코를, 사우디 국영회사를 빼고 나면요, 전부 다 미국 회사입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요, 전부 다 Magnificent Seven 기업, 그냥 미국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자금들이요, 다 미국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대한민국 사람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뭐 캐나다, 영국, 유럽, 전 세계가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요, 이제 너무 손쉽게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뭐 5조 달러, 4조 상상도 못 했는데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그게 그냥 기업의 성장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몰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을 불려갈 때는요, 미국 주식만큼 좋은 것이 없다. 미국 주식은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연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길게 보면 장기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 쪽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테슬라의 부사장이 세미트럭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의 오늘 이 X에서요,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렇게 밝힌 거죠. More EVs on the road means quieter cities and highways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전기차가 도로에 깔리게 되면 결국 조용한 도시가 되고, 또 하이웨이도 또 훨씬 더 조용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뭐 저도 지금 모델 Y를 끌고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일단 가장 뒤에 차 뒤에서 이 오염원이 안 나오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참 조용하면서 너무 좋아요. 특히 조깅할 때, 제가 아침 일찍 조깅할 때 그 조용한 걸 누리거든요. 그 신선한 공기도 누리지만 그 조용한 공기를 누리는데, 주변에 출근하시는 분이 아침 일찍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뭐가 쭉 오면요, 차가 오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에어팟을 꽂고 달리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데, 보통 내연기관차가 달리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테슬라는요, 조용히 옵니다. 정말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게 힘이죠. 자, 이런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조용하기도 하지만 소음 공해도 이제 줄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Less polluted air죠. 자, 그러니까 조용한 조용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염이 적은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훨씬 더 이제 오염을 덜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 깨끗한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실제로 이런 그 데이터를 줍니다.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 왼쪽 지금 다 보시면은 왼쪽 거는 유럽이거든요. 또 오른쪽 거는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자, 어떠한 도시에 지금 보면요, 오염 자체가
왼쪽 편은요, 유럽인데, 유럽도 정말 이렇게 이 오염원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깨끗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9년도 2월달하고 20년도 2월달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보면요. 아래쪽에 오른쪽 사진 보면은 한 도시에 있는데, 저렇게 지금 여러분, 방대한 자동차가 뿜어내면, 그 오염원을 뿜어내게 되면, 이게 다 대기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깨끗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자동차들이 내연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전기차로 만약에 다 바뀐다면요, 정말 그 공기가 깨끗해지겠죠. 그게 참 좋아요. 제가 아침에만 조깅할 때만 해도 느끼거든요. 내연차들이 지나가면 뒤에서 뿜어내는 게 바로바로 느껴져요. 아침에 공기가 좋다 보니까. 근데 테슬라나 전기차가 지나갈 때는, 특히 테슬라 지나갈 때는 너무 정말 좋아요. 뛸 때도 마음껏 숨 쉬면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게 미션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려고 댓글 이렇게 답니다. I'm just waiting for more semis on the road 들어갑니다. 나 세미 트럭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왜요? Trucks are the biggest contributors to noise and pollution이라는 거죠. 자, 트럭만큼, 즉 세미 트럭 있죠. 큰 트럭들만큼 이 오염의 근원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세미 트럭 정말 이 pollution, 오염과 이 노이즈의 주범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트럭 뒤에 한번 보세요. 연기, 시꺼먼 연기를 막 뿜어내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쪽에 목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허파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게 대기 오염의 정말 주된 원인인데요. 자, 그러자 테슬라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라스가요. 자, 뭐라고 하냐면 라스 모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미트럭에 대해 직접 답글을 달았는데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Absolutely. Tesla semi is coming in mass shortly. 자, 중요한 발언 했습니다.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대량 생산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미트럭 대량 생산이 곧 오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부사장이 테슬라 내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에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본 사람들은 이거 뭐 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미 네바다 공장에서 세미트럭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근데 세미트럭 공장을 이제 이 벽도 올라가고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는 다 완성해서 이제 찍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사장 말이 틀린 게 아닌 게요.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에 이제 막 찍어낼 거란 말이죠. 지금 그 공장 아니어도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대량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결국 내년 하반기 되면 그 공장에서 이제 워밍업처럼 쭉 생산하다가 2026년도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이버트럭과 똑같은 거죠. 사이버트럭이 작년 하반기 계속 이제 워밍업 했고 올 상반기까지 하다가 이제 보십시오. 1년 딱 지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요 급으로 가잖아요. 근데 마침 올해 말에 이제 이번에 이 어닝 발표 때 사이버트럭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걸 다 계산에 나중에 넣게 되면요, 이거 이제는 테슬라 주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트럭도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이게 이제 10만 대, 20만 대 거로 올라가요. 숫자가 대량 생산 본격적으로 쫙 찍어내는 거고요. 근데 세미트럭은 사실은 수요가 이 뭐 어마어마한 그 회사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뭐 캐나다와 전 세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세미트럭은 테슬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미트럭이 결국 여러 회사들이 테스트 해봤더니 괜찮아요. 너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낫이냐는 거예요. 전부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카스코랄지 뭐 워마트랄지 이런 뭐 트럭을 운영하는 회사, 소매업체들은요, 너도 나도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관련된 건 뭐 버스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미트럭이 대량 생산됐을 때요, 이건요 또 사실 그 이 안에 4680이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4680 얘기할 때에 뭐 50% 이상씩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에너지 효율은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 절감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세미트럭은요. 그러니까 세미트럭은 또 마진도 좋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세미트럭 뭐 대량으로 뽑아내면 25년도에 사이버트럭이죠. 전체. 그리고 25년 낸 상반기에 25,000달러짜리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26년도 갔을 때 세미트럭까지 대량으로 뽑아진다. 테슬라가요, 모델 Y, 모델 3 25,000달러짜리 사이버트럭, 세미트럭까지 이렇게 몰려 나온다. 여러분, 이게 산타랠리가 안 올까요? 산타랠리가 안 올 수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사모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테슬라에게 응축되어진 그 정말 울분의 어떤 그 분노를 막 폭발하며 토해내는 거겠죠.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기가 좀 딜레이 됐을 뿐이지 결국 그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관찰했던 게요. 그래서 지금 세미트럭이 나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 We made it so compelling. 우리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거 만드는데 실제로 지금 트럭 운전자들이 다들 테슬라 세미트럭에서 넘버원 외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쾌적하고, 너무나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Anyone does not use it will be left behind. 세미트럭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소매업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테슬라의 충전소를 쓰지 않는 회사는 망한다니까 전부 다 들어왔듯이 앞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라이센스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미트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성능 좋고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세미트럭이 나오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력이 좋으니까 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자율주행이 더해지는데 누가 여기에 여러분 사지 않겠습니까?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더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테슬라에 눌려있던 에너지가요 폭발하는 그때가 오고 있는데 이건요 산타랠리의 전조입니다.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지금 기관들며 여러 지금 그 투자들이 이제 미래를 보고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의 EPS와 주식 흐름이죠. 주가의 흐름을 상관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earning per share, 내가 얼마나 벌어들이냐, 테슬라가 얼마나 버느냐와 그리고 주가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하진 않고요. 그게 이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팩터들이 같이 작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먼저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 이 노란색 선 있죠. 이게 테슬라의 스탑 프라이스,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있죠. 이게 earning per EPS입니다.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 EPS가 올라갈 때 테슬라 주가는 어떤지, 그리고 EPS가 내려갈 때의 테슬라 주가는 또 어떤지, EPS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을 그어놨죠. 빨간색 선을 그은 구간 왼쪽 편, 그리고 파란색 선을 그은 그 가운데 거, 그리고 그 오른쪽 거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보십시다. 빨간색 선 왼쪽 부분 있죠. 2020년도부터 22년도 1분기까지 딱 보면요. 자, 요 구간에서 보십시오. 초록색 보여. EPS가 올라가죠. 2020년도 Q에서 0.15부터 0.25, 0.27, 0.31 쭉 올라갑니다. EPS가요. 그래서 21년도 4분기죠. 그때가 테슬라 주가가 이제 쭉 올라서 고점을 거의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21년도 4분기 그 끝 무렵에요. 그때가 276, 336을 찍습니다. 최고점이었어요. 자, 근데 EPS도 이때가 1달러 딱 찍은 거죠, 거의. 1.07이었어요. 그러니까 0.85 정도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점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최고점인데, 그러니까 이 구간을 보면요. 이 EPS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뛰게 돼요. 때로는 bullish 때는요, 미친 듯이 올라 버려요. 그게 20년도 4분기죠. 278 찍었던 거고, 이후에 주식 분할 다 계산해서 한 겁니다. 278. 그리고 이제 최고점이 21년도 EPS가 가장 높게 올라가니까 336을 찍죠. EPS가 겨우 1달러 1.07이에요. 그러니까 그 1달러 딱 찍으니까 최고점 찍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EPS가 내려가죠. EPS가 지금 보면요. earning per share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earning per share가요. 자, 그런데 노란색 선 보세요. 이게 주가인데, 자, 처음에 1.07에서 EPS가 그 다음 22년도 2분기 때 뚝 떨어져요. 0.76을요. 그러니까 주가도 여기서 뚝 떨어지죠. 그래서 336에서 27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22년도 2분기에서 초록색 선을 보면요. 초록색 라인은 earning per share가 갑자기 또 튑니다. 튀어서 나중에 1.19까지 올라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이 주가는 여전히 내려가 버리죠. 주가가 272에서 207,
160까지 떨어지죠. 163까지 쭉 떨어져 버립니다. 22년도 4분기 그리고 23년 1분기부터 오르게 됐는데, 근데 이때가 보면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EPS가 초록색 선을 보면요, 벌써 2분기 연속으로 크게 올랐거든요. 1.05, 1.19. 그러다가 다시 1.19에서 뚝 떨어져서 0.85로 떨어지고, 자, 그래서 살짝 올랐다가 계속 내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이게 지금요, 이 같이 상관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EPS가 높이 올라갔는데 왜 지금 주가가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이요. 굉장히 이게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초록색 선을 보면은 어찌됐건 EPS는 계속 이제 한 번, 두 번 뛰었다가 쭉 내려갑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에 주가도 같이 계속 흘러내리죠. 주가도 한 번 뛰었다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건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 있는데, 큰 그림만 얘기해 드립니다. 이때는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는요, 금리에 직격탄을 맞아요. 특히 이제 고속성장주들은요, 금리가 오르죠, 기준금리가. 그럼 10년물 금리가 같이 뛰어, 국고채가 뛰거든요. 국고채가 뛰는 순간 집 가격, 그리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죠. 부동산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더 그렇고요. 자동차도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뭔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요, EPS가 좋아도 내려가고, 또 전체적으로 그림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 EPS도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나중에는 안 팔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쭉 내려왔던 거고요. 이 구간 여러분들 정말 잘 버텼죠. $100 초반까지 빠질 때도 있었는데 정말 잘 버틴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파란색 선이 있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올해 1분기였어요. 이게 바닥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분기 바닥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요. 자, 초록색 선 earning per share, EPS가 올라가죠. 0.45 바닥을 찍고 0.52가 2분기 때 찍었어요. 살짝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박이 났죠. 0.72까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 것이 바로 커스트를 줄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테슬라가 체질적으로 좋아졌죠. 다른 건 매크로는 바뀐 게 없잖아요. 금리 뭐 해봐야 0.5 한번 내렸는데 아직 크게 금리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면요, 0.7 했는데,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는 237에 머물러 있다가 22% 뛰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지금 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26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EPS가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올라가는 그림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계속 4분기는 더 좋다고 그랬고, 내년도 20, 30% 이상 더 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EPS가 어때요?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끝에 첫 번째 봤죠? EPS가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런데 금리도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 분위기가 좋습니까? 결국 4분기에 더 많이 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EPS도 더 계속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마진율이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0.72, 0.82 혹은 0.92, 1달러를 찍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최고점이 1달러 찍었을 때예요. 33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본다면요. 금리도 내려가는데 EPS가 1달러 가까이 간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음봉, 양봉을 봐가지고 보는 게 이런 걸 보아야 돼. 이런 게 진짜 차트지. 여러분들이 주가의 차트만 보고 막 그렇게 음봉, 양봉, 쌍봉, 등산합니까, 여러분? 아니, 등반할 것도 아닌데 뭘 음봉, 양봉을 자꾸 얘기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차트 분석이지. 여러분들 막 주가 차트만 보고 그 분석, 그건 미신이에요. 무속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명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타랠리나 앞으로 미래 산타랠리가 없더라도 지금 앞으로 흐름 자체가요,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도 전고점 돌파도 이거는요, 불가능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흐름상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묻지도 말고 뭐 닥치고 그냥 테슬라를 사모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바이 앤 홀드 하시고요. 장기 투자하세요. 악재가 터지더라도 내려가면 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다저스 경기가 이제 좀 이따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또 흥분 상태였죠. 아무튼 오늘 경기 보고요. 또 그때 2부를 제가 드릴지 안 될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